지난 여름 여행의 추억을 곱씹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남들의 여행담을 들으며 좋아요를 누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 여행만큼이나 여행 이야기도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저희의 여름 여행 무용담으로 썰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 이태리에서 다양한 문화 충격들을 겪고 뜻밖의 이태리를 만나고 온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제 옆에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뜻밖의 인도를 만나고 오신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도 유럽의 수많은 고속도로와 길거리를 누비다 오신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 정연일입니다. 네, 길거리를 누비기도 했지만 거의 헤매다 왔습니다. 아니, 왜 헤매셨어요? 네, 워낙 올여름에 또 제가 초보 기사를 많이 만나서 예, 기사들이 좀 길거리를 많이 헤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길에서 황당했던 이야기, 네. 오늘 그 특집 여행 썰전은 이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도사님 시간이 그 날 때 가끔씩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유럽에서 있었지만은 한도사님이 그 오토바이 그 인도 그 영국제 인도 오토바이 로얄 엔필드를 타고 히말라야를 달리는 사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평소에 댓글 잘 안 다시다가 막 엄청나게 과격한 감동의 댓글을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또 우리 오늘 한도사님이 원래 원색을 잘 안 입는데 오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와서 와 이쁘다, 이거 어디 거냐니까 인도 로얄 엔필드 공식 티셔츠 엠블럼이 박힌 티셔츠를 입고 로얄 왔어요. 엔필드 매장에서 사온 건데요. 네. 상당히 괜찮아요. 디자인이 인도산 치고는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오토바이로 히말라야 여행하는 사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한도사님 오토바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 라다크에 막 해발 5,000m 넘잖아요. 그렇죠. 라닥에 가면 이제 해발 5,800고지 지구상에서 네. 가장 높은 자동차가 넘어가는 고개가 있죠. 그거를 오토바이로 넘으셨다고요? 까르둥라라고 하는 고개가 있고 창라가 세 번째인가 된다는 5,300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높이가 되면 이제 보통 125cc 오토바이로는 쉽지가 않아요.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가 되면 라닥이 비포장도로잖아요. 네. 뜻밖의 뭔가 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는 없었고요. 사고는 없었고 네. 지금 우기예요. 라닥이 이제 그 원래는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 지금 기상이변이잖아요. 인도도 그래서 라다크에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하루에 한두 번씩 소나기가 오고 와이퍼가 필요할 만큼 소나기가 오고 그다음에 높은 고지대는 안개가 낀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럼 여름인데 굉장히 춥겠네요. 굉장히 추워요. 0도까지 떨어지는데 아이고. 영하는 아닌데 몹시 살을 내이게 추워요. 그런 데서 오토바이가 달리려고 그러면 이제 120으로는 안 되고 로얄 엔필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350cc하고 500cc가 나와요. 이 정도 출력이 돼야 히말라야 고개들을 넘어 다닐 수가 있죠. 아니, 저처럼 오토바이에 무지한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500cc라고 하면 어떤 사이즈인 거죠? 보통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리터급이라고 그러죠. 크게 나는 1000cc 할리 데이비슨 1리터짜리들이 있고 네. 그게 딱 절반이 125예요. 아니요, 500cc예요. 500, 예. 그러면 우리 보통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있죠? 네, 그게 시티백, 예. 시티백, 혼다컵 모델 예. 그런 게 100cc입니다. 그거의 5배. 예, 그게 한 5배 되죠. 엔진 출력이 크죠. 그래서 엔진 출력이 500이 되면은 실제로는 5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나와요. 예, 그래서 높은 고지대에서도 얘가 이제 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충분히 지가 달릴 수가 있죠. 그럼 라다크의 그 험한 비포장 도로와 그 험한 오르막길을 다 오토바이로 누비고 다니신 거예요? 전 코스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구간별로 좀 렌트를 해서 다녔어요. 일단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는 건 의미가 없고 거기서 렌트를 하는데 보통 뉴델리 지역이나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로얄 엔필드 500cc가 흔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선 풀사르라든가 이런 125cc 정도 된 오토바이가 많은데 라닥 지역만 유독 로얄 엔필드 500cc가 점령을 했어요. 99%가 500cc 로얄 엔필드예요. 굉장히 좋은 거라서 그런 거죠. 이게 히말라야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히말라야. 네. 네, 이 오토바이는 원래 영국제 오토바이인데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전투용으로 썼던 군용 오토바이였어요. 공장이 영국에 있었다가 인도 첸나이 공장을 세웠죠. 그러다 지금 영국 공장은 완전히 철수가 없어지고 현재는 인도에서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뭔가 뜻밖의 얘기를 해주세요. 한도사님이 오토바이 덕후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로얄 엔필드가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시선을 끌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라다크 가가지고 저는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 까르둥라 5,800 거기서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날만 하죠. 그 고개에서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나마 약간 먹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발로
막 고무탄창 냄새, 탄 냄새 나도록 긁다가 네. 마지막에 절벽 앞에서 딱 서고 그 다리에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수리 차량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내려왔죠. 아, 네네. 그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뜻밖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많이 생각을 했죠.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자동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 거기서 수리가 안 되니까 싣고 갈 수 그렇죠. 있는 픽업 트럭이 와서 실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사고 안 나시고 무사히 오신 아, 거죠. 운이 좋았어요. 아, 뭔가 지금 뜻밖의 얘기를 지금 보니까 기대했는데. 멀쩡하네요. 살살 다녔어요. 살살. 라스트라다님은 근데 네.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아, 이 올여름에는 이제 그 버스 기사들이, 제 투어 버스 기사들이 초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팀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제 기사들이 대부분 원래 시내 버스나 트럭을 몰다가 이제 투어 버스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의 기본 운전 실력은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겠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초보 기사가 나와서 제가 길을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낮에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죠. 이동할 때 거의 못 자고 기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어떤 데는 다른 나라를 가버리거든요. 헐.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이렇게 국경에 그쵸. 3개국, 4개국 접경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팀은 기사가 이제 우리가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베니아를 가야 되는데 잠깐 조다 보니까 버스가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네. 트리에스테 베니스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은 정말 그 가슴 탔던 게 공항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다 끝났다 해서 예. 이제 마지막 그 안내 그 멘트 설명을 하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공항에 다 와가지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린 거예요. 아, 그때 기분은 와, 큰일 났구나. 막 정말 그때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 비행기 만약 놓치면 이술자가 물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일반 이제 여행자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놓치면은 이게 비행기 티켓이 재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여행을 갈 때 구입한 정상가 가격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보통 우리 단체 항공권,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항공권은 한 번 못 타면은 다시 발행이 안 돼요. 새로 사야 그쵸,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그 순간 정말 눈앞에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네, 막 정말 그 다행히 고속도로 타다가 제가 빨리 구글맵으로 찾아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아하. 겨우 비행기를 이번에 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몇 분 전이었나요, 출발?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 프랑크푸르트 터미널 1은 중국 상해로 가는 그 에어차이나가 뜨거든요. 그 시간과 아시아나 동방하고. 예. 그래서 아시아나가 시간이 비슷해요. 아이고. 그래서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아시아나 1시간 빠른데 조금만 늦으면은 그 공항이 정말 분배해요. 중국 사람들로.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피하려고 항상 일찍 가는 편인데 어쨌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정말 그 요새 유럽의 공항에서 중국인들 많잖아요. 많죠. 네.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인데 네. 오늘날 한두 명씩 중국인 배낭 여행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네. 이제는 단체 관광객이 점령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네. 보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리고 네, 중국 네. 여권으로는 유럽 모든 국가가 노비자가 안 되니까 국경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여권으로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여권은 유럽에 갈 때 비자가 무비자잖아요. 노비자인데 유럽에 가기 전에 미리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쉥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쉥겐 지역에. 예. 그 인솔자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도사님 이번에 여름에 인도 라다크에 먼저 인솔자로 갔다가 오신 거죠. 그렇죠. 열흘 정도 라다크를 같이 돌았어요. 그래서 누브라벨리 갔다 오고 네. 투르툭 마을 갔다 오고 투르툭은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을 투르툭 제 전쟁해서 마음의 진짜 고향인데. 그렇죠. 네. 훈자랑 아주 닮은 너무 마을. 좋아요. 네. 예. 아니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하늘에서 밥 먹고 있다가 제가 손을 벌리면서 뭔가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손에 갑자기 살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살구 네. 떨어지죠.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떨어지는 성경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원래 네. 그 살구가 훈자하고 그 투르툭 일대 길기트 지역의 특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투르툭에 그 살구 과수원도 있고 길에다가다 막 따먹을 수도 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거기 거. 거기 2박 3일 있었는데 거의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살구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풍경도 너무 좋고 막 애들도 너무 좋고. 그 누브라에서 투르툭 가는 길이 천하절경이잖아요. 너무 아름답- 예, 천하절경. 네. 근데 이번에 가는데 거의 도로 포장을 했어요. 아이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으면 한쪽 길 포장하고 한쪽 길은 이제 차량 통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인도잖아요. 근데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뜻밖의 예, 인도. 그래서 양쪽은 사막이고 돌멩이라 차가 갈 수 없어요. 바위 때문에. 네.
길을 다 막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3시간씩 그 땡볕에 아스팔트 냄새 맡으면서 길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태도 있었죠. 한도사님도 고생 좀 하신 걸로. 네. 네. 예. 근데 한도사님 또 이렇게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대휴잖아요. 대휴죠. 예. 그때 또 고생하러 가신다면서요. 고생이 아니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네. 독일 옥토버페스트에 술 마시러 위넨을 갑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제 프라하로 들어가서 프라하 맥주 양조장 돌고 위넨 거쳐서 런던에서 아웃할 예정이에요. 아니 원래는 그 팀 짜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티켓이 요새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티켓만 그 연휴 기간에 가면은 400만 원 티켓만. 그러니까 직항의 경우에 예. 경유는 보통 30몇 시간 걸리는 거는 200만 원대에 나오는데 30몇 시간 200만 원이요. 두 번 경유하는. 예. 근데 이게 직항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금 400이 넘었어요. 아이고야. 연휴 기간에. 예, 그래서 모객이 안 돼서 그냥 그렇죠. 술이나 사람도 마시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냥 형제지간의 우애를 한번 다져보자. 그래서 맥주 좋네요. 마시러 갑니다. 네. 부러우시죠 맥주죠. 네, 라스트라다님. 부럽습니다. 왜 저도 그때 일이 없으면은 저도 같이 한번 가서 잠깐이라도 같이 좀 조인을 해보고 싶네요. 시간 되시는 네. 분은 미넨에서 곰 네. 2마리를 찾으시면 어디선가 술에 절어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번에 시간 강사를 맡아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예. 그 또 대학도 맡으셨고 또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체에도 거기서 만든 맡으셨죠? 네. 디자인 기관이 있는데 네, 요즘에 네. 그 디자이너들이 인류학을 알아야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인류학과는 아니고 인류학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네. 좀 독특한 애를 보내달라고 해서 네.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 될 조직이네요. 그렇죠. 네. 잘 되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올 여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투어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 독일의 아우토반은 이제 뭐 대략 어느 도시를 어떻게 통과하고 그다음에 아우토반 번호 길까지 거의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에서 저기 오스트리아 인수부르로 올라가면서 그때 티롤 지방을 통과를 하거든요. 돌로미트 지역하고 그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투어 시장에서 소유럽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테러 때문에. 아무래도 테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대부분 그 동유럽과 크로아티아, 발칸, 그다음에 북유럽을 해서 제가 올 여름에는 북유럽을 제가 2번 다녀오고 러시아 북유럽을 오랜만에 다녀오고 계속 동유럽에 갔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길을 올 여름에 정말 많이 탔어요. 특히 이제 크로아티아의 그 아름다운 지중해를 따라서 달리는 해변도로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뭐 나즈도 아름답고 뭐 저기 그 특히 해질무렵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 거기서 맨날 맥주를 드시며 염장샷을 올리셨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 제가 늘 지중해 타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중해가 우울할 때 정말 우울한 기분을 싹 이렇게 말라 없어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의 황당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크로아티아 옆에 보면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죠. 네, 보스니아 네. 있죠. 과거 이제 965 연방국이었는데, 근데 크로아티아는 쉽게 말씀드려서 EU고 보스니아는 EU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나라를 원칙은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갈 때 도장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데 네. 이게 이제 보스니아가 해안선을 한 10km 정도 가지고 있어서 크로아티아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하루에 국경을 한 4번을 넘어야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통은 그냥 안 찍고 통과해 주는데 올해 한 봄에 이제 좀 그 양국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4번을 도장을 다 찍게 하는 거예요. 전원이 내려서. 그래서 한 번 버스 내려서 한 30명, 40명이 한 번 찍으면은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적지 가는데 시간 그렇죠. 부족할 문제는 우리 텐데.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차들이 쫙 늘어서 있어서 성수기에. 예. 그래서 올 봄에 그 크로아티아 특히 두브로브니크의 모든 이제 그 식당부터 이제 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 다 늦게 오니까. 네네. 막 1시간, 2시간씩이 아니라 막 4시간씩, 5시간씩 진짜 늦게 오니까. 뜻밖의 길사정. 길사정. 그래서 저도 올해 봄에 한번 이제 그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 모스타르를 갔다가 이제 메주고리에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톨릭 성지순 그렇죠. 갔다가 성모 발연지. 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동유럽 조사 다 해놨어요. 아, 그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크로아티아 국경으로 넘어왔더니 그날 국경을 4번을 넘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네. 호텔에 밤에 12시 넘어서 도착을 한 아이고 거예요. 손님들 뭐 화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식사가 저녁에 호텔에서 해야 돼요. 그럼 아이고. 그때 되면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우리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굶으셨어요? 그렇죠.
와, 손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아니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요. 미리 여행사에서 알아서 해야지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네. 베테랑이다 보니까 잘 달래는데 어쨌든 뭐 사이에 또 뭐 간식 같은 것들을 제가 사와서 또 제공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구글 지도로 보니까 그렇게 국경을 안 넘고 이렇게 산을 약간 산 같지만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요. 지방도로 구글 길이. 야, 그래서 현지 기사도 모르는 길을 알아내는 구글 지도에 보니까 라스트라다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앞에 기사한테 그 길을 가자 했더니 앞에 기사는 그 길이 너무 험하대요. 아. 그러니까 거의 산길인가 봐요. 완전 산길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온 기사는 초보니까 제가 대신 이제 초보니까 제가 가자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따라간 거. 모르고 따라간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이 길로 가자 이번에는. 네. 저기는 그 기사도 국경을 다시 나가서 국경을 넘고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안 된다. 지난번 했더니 너무 막혔다. 그냥 이 산길로 가자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기사도 간 거예요. 여기서 뜻밖의 사고가 근데 그 길을 저는 이제 국도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유럽 뭐 체코 뭐 헝가리라 하더라도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길일 줄 알았거든요. 산길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편도 1차선 편도 아이고야. 1차선. 딱 한 차선 길인 거예요. 딱 한 차선. 아이고야. 교행이 안 되는 길이죠. 교행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비포장 수준에.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 길이 너무 험해서 꼭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우리 중국 사천성 같은 데 보면 잔교를 넘는 듯한 그래서 넘으면서 저도 큰일 났다. 잘못 들어왔구나. 경치는 어땠어요? 경치는 경치는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반응 이게 제일 궁금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손님들의 방언은 괜찮다고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경치는 정말 좋았는데 승용차는 넘을 만한데 이 큰 버스가 그러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정말 아이고. 비켜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이 한 60k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이 길이 언제 끝나나. 그럴 때 이제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정말 경치가 너무 끝내주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손님들은 사진 찍는 소리 막 착각 나고 저는 빨리 이 길이 언제 끝날까.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시간 네. 맞춰서? 네네. 시간도 맞게? 시간도 맞게요. 식사도 하시고. 국경을 하늘이 도왔네요. 하늘이 도왔어요. 네. 뜻밖의 사고는 없었네요. 네. 사고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면 네. 뜻밖의 동행 얘기를 좀 해볼까 싶네요. 네. 네, 그 라스트라되면 손님도 뜻밖의 손님을 만나신 것 같던데. 네. 원래 이제 그 유럽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여행 인솔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B2C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B2C 예, 기업에서 손님으로 그다음에 이제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대하는 일은 다 피곤하죠. 다 피곤한데 감정 노동이죠. 감정 노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그 여행술 일이 왜 힘드냐면은 요즘은 여행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전에 신문 광고 할 때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격 경쟁이에요. 제가 소비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상품인데 5만 원이라도 저렴하면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요즘에는 2,000원 차이 나도 옮긴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일정 경쟁인 거예요. 이제는 일정을 너무나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 나라 가느냐 이 정도만 봤는데 요즘은 이제 일정을 보기에 너무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점점 빡빡해지고 뭔가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다그칠 수밖에 없고 좀 빨리 진행을 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담배를 7년 끊었다가 올 여름부터 지금 다시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아이고 뜻밖의 흡연을 하게 계셨군요. 네. 네. 예. 한도사님은 뭐 이렇게 인도에서 뜻밖의 티베탄들과 정말 친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맥로드 간지에서 한 달라이라마 계신 곳입니다. 달라이라마 네. 계신 곳이에요. 제가 있었던 숙소가 달라이라마님 계신 데까지 한 300~400m밖에 안 되는 가까운 데예요. 거기서 그냥 뭐 죽치고 있으면서 티베트 사람들, 인도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어울려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랬죠. 요가도 배우러 다니고. 신선도를 마셨네요. 거기. 신선도름이에요. 해발고지가 높잖아요. 구름 속에서 완전히 매일 구름 속에 산책을 하고 구름 속에 음주도 하고 구름 속에 요가도 하고 그랬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맥레우드 간즈에 도깨비라고 한국 식당이 있어요. 거기 네, 있습니다. 주인장 언니가 저희랑 옛날에 20년 전에 술 마시던 예, 이주연 언니. 네, 그 우리 언니가- 예전에 강고트리라는 네. 하이텔에 있던 인도 여행 동호회 네. 거기에 회원이셨죠. 그때 네. 미슐랭님이 거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언니가 그래서 밤마다 맛있는 걸 차려주시고 술도 좋은 걸 내놓으시고. 그렇죠. 오랜만에 얘 친구 왔다고 아주 대접을 잘하셔서 도깨비가 한동안 적자 상태에 시달릴 것 같아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손님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직업 상황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어쨌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방송이든 그다음에 뭐 온라인이든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주 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은 이제 주로 기사들이 우리나라 투어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폴란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빡빡한 일정과 가격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기사들이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투어 단체의 80%는 폴란드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태리였고 그다음에 서유럽은 아직도 이태리가 그다음에 하고 체코 갔다가 그렇죠. 폴란드가 제일 많아요. 폴란드. 네, 인건비가 사실 제일 싸니까. 네, 그다음에 그 폴란드 사람들이 의외로 그 슬라브족인데 좀 약간 우리처럼 욱하는 좀 다혈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라요. 뭔가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랑 잘 맞아서 그런지 계속 폴란드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주로 기사들하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네. 그냥 기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해보면 참 재밌는 게 과거 이제 그 기사들이 한 50대, 60대 정도 됐던 사람들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예전에 약간 그 공산주의 시절 유럽에 대한 약간 좀 그 겪지도 않았는데 환상은 노스텔지어와 아니고 향수가 예, 조금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래서 그런 것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동유럽 공산주의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의 북한처럼 완전히 통제된 사회를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뭐 젊었을 때 뭐 몰래 숨어서 비틀즈 듣고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다 해줘요 보면은. 지금까지 뜻밖의 동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뜻밖의 음식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한도사님한테 뜻밖의 음식 선물을 받았거든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한도사님이 너무 예쁜 그 다르질링 티 한 봉다리를 주셨어요. 아니, 두 가지가 좀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주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이쁜 걸로 포장하니까 뜻밖이다. 한병철이는 원래 이쁜 거랑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아니요, 왜 오늘 티셔츠도 굉장히 이쁜 저 티셔츠. 이쁘게 살려고 앞으로. 네. 입고 나왔는데요. 라스트라나님도 굉장히 예쁜 거 보셨어요? 저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네, 핑크색이죠, 그거. 네. 요 그 포장이 굉장히 인도스럽네요. 굉장히 이쁘면서도 포장에서 굉장히 인도 스타일이 또 잘 우러나오는. 그리고 남자는 핑크죠, 역시. 그렇죠. 아까 저는 노란색 골랐는데 라스트라님 바로 핑크빛 딱 고르시더라고요. 퓨어 다질링 티. 네. 네. 근데 이것을 뜻밖의 선물을 애청자들께도 드리신다고요? 네, 제가 애청자들께 드리려고 몇 개 여분을 더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적절히 선정해서 몇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을 과격하게 해주시면은 한도사님이 네, 골라서 제가 감동한 사람을 제 맘대로 찍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 뭐 하셨나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먹는 과자 중에 웨하스라는 과자 있잖아요. 네. 웨하스.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 웨이퍼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원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나폴리 오스트리아. 그 이야기는 좀 긴데, 그래서 그게 비엔나에 가면은 만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웨하스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웨하스를 좀 사왔어요. 오스트리아 오리지널 웨하스. 아니, 그걸 득템하려면은 또 네. 댓글 달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제가 청취자분들께 다 골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바빠지시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저희들이 댓글을 잘 안 달아서 그렇지, 저도 잘 안 달아서 그렇지, 제가 보기 맨날 매일매일 봐요.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들은 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담당 PD님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댓글을 답시다. 네. 네, 그 한도사님은 이번에 뜻밖의 음식 문화를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서 여행자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인데 사람들은 다른 용어로 불러요. 근데 모든 게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용어 정의가 학문의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여행에서도 용어가 통일이 되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안 통일되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다람살라 맥레오드 간주에 가면은 흔히 사람들이 티벳 식당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섬 많이 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 식당을 흔히 티벳 식당이라 불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메뉴가 완전한 전형적인 중국 요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티벳 사람인 거지 여기는 티벳 식당이 아니죠. 그렇죠. 중국 음식, 중국 식당이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고기국수라고 하는 게 맛있다고 많이들 사 먹어요. 그래서 고기국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소면에다 고기 뿌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홍소 우육면이에요. 중국 요리. 음식. 예, 홍소 네. 우육면인데 중국에서는 소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 다람살라에서는 소를 먹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데니까 인도 땅이니까. 인도 땅이니까 특히 여기는 소고기를 판매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대요. 대신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홍소 저육면이겠죠. 근데 음식의 구조가 홍소 우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구조로 항상 파악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신강성의 빤미엔하고 네. 우리가 먹는 짜장면하고 네. 그다음에 스파게티가 결국 같은 음식이죠. 장을 볶아서 면 위에 얹은 것. 그렇죠. 그게 저는 그래도 그 중에 파스타만 좋아하는데. 구조가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네. 신강성 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 미슐랭님이 아직 그 이제 나중에 시크로단 가서 네네. 그 특히 우르무치나 카슈카르 가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정말 파스타보다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스타 네.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홍소 우육면과 이게 같다는 걸 몰랐던 것일까?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지에 있는 식당에서 핫팟을 해요. 핫팟. 핫팟이 결국 허거죠. 예. 중국의 네, 허거고 허거. 네. 동남아로 가면은 이제 똠양꿍 같은 스팀푸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다 비슷한 거죠. 같은 거죠. 네네. 일본의 샤브샤브, 우리나라 그렇죠. 징기스칸 요리 같은 징기스칸, 거죠. 네. 근데 이 핫팟을 먹는다고 그래서 전화 카톡이 왔어요. 저녁에 핫팟 먹으러 가요. 그 집에서 하는 허거요. 그랬더니 허거 아니고 핫팟이요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허거와 핫팟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퍼펙트하게 똑같은 허거예요. 중국 식당이고요. 예, 그분이 우리 여행 상상 좀 들으셔야 되는데. 좀 들으셔야죠. 예. 네. 제가 그때 좀 한마디로 정말 뜨악했어요. 핫팟이 허거의 영어 이름일 뿐인데 이 사람은 다른 요리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데서 벌어진 오류들이 적지 않게 또 있더라는 그런 거죠. 분들이 정말 맛있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다. 막 이런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표현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일식집도 하나 있는데 거기 오므라이스가 평생 이렇게 맛있는 오므라이스는 처음 먹어봤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오사카에 가서 북극성을 가본 사람이잖아요. 네네. 오므라이스는 네네. 오사카 북극성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죠. 네. 족보가 네. 있는 음식이에요. 한도사님은 그 몸에 그 오므라이스의 최고의 맛에 대한 체화가 돼 있으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제가 기억이 북극성에 가서 그렇죠. 오므라이스를 3개를 시켜서 맛을 다 본 사람인데요. 또 그걸 학구 정신. 한날 한시에 하시죠. 한날 한시에, 네, 예. 똑같은 컨디션으로 그래서 비교해봐야. 일식집을 가서 네. 먹어봤더니 기본이 안 된 오므라이스예요. 아이고야. 제가 해도 네.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맛있다고 느꼈을까가 저의 리서치 퀘스천이었던 거죠. 평생 처음 먹어본 맛이면은 평생 처음 먹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오므라이스를 처음 먹어봤을 리는 없잖아요. 네네. 심지어 대학 식당에서도 가끔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여행. 네. 그러니까 해발 3,000고지까지 버스 12시간씩 타고 가야 하는 곳인데 여기서 배를 곪고 힘들게 가서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여긴 여행지잖아요. 네. 한국이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뜻밖의 여정의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에서 그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정말 맛있다라고 그때 인식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생 처음 먹어본 맛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건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그 환경에서의 진실인 거죠. 그 부분적 상황에서의 진실. 진실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특히 여행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음식점 갈 때마다 그 평점 다 읽어보거든요. 구글 평점 특히. 거기 보면 뭐 amazing, wonderful, fantastic 뭐 그렇죠. 내가 남편과 가서 먹었는데 이런 맛이었고 가서 별 먹어보면 5개 붙어 있고 막.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히 맞아요. 이제 미국식 영어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해놓은 사람들은 원래 바로 fantastic 나오죠. 미국인들은 좀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걸러서 들어야 돼요. 미국인들의 네. 음식 평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시칠리아라고 이태리 남단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렇죠. 에트나와산을 네, 올라갔어요. 에트나와산이 어디냐면은 2012년에 유럽에서 활화산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화산재를 날려가지고 그렇죠. 유럽 항공이 네. 다 그때 마비됐었잖아요. 그런 적 있었죠. 예. 네네. 그 화산인데 거기는 계속 활화산이에요. 몇 그렇죠. 달에 한 번씩 봉우리 하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죠. 가라앉았다가 네네. 칼데라호가 생겼다가 또 꺼졌다가 막 그러는 데인데 제가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날은 근데 어떻게 날씨가 좋았나 봐요. 한마디로 날씨가 올라가기 굉장히- 좋은 날. 네, 굉장히 안전한 좋았고요. 날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았고 며칠 전에 다시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시 폭발해가지고. 그 가스가 심한 날은 못 올라가게 하니까요. 네.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그 프랑스 언니랑 같이 앉은 거예요. 그 언니가 앉자마자 막 이태리 욕을 하는 거예요. 맛도 모르는 것들 막 그러고 기본도 안 된 것들, 예의도 프랑스 없는 사람이니까 것들. 이태리 요리를 욕하는 거죠. 이태리 모든 것을 다 욕해요. 이 언니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막 민영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런 거 올려놨는데 네, 실존 인물입니다. 아무튼 유럽에서도 다 서로 비웃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제 SNS에서 본 건데 유럽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요즘 용어로 어그로를 끄는 법,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끓는 법이 있어요. 나라마다 무엇을 욕하거나 비꼬으면은 사람들이 폭발 뚜껑이 열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서로 아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미슐랭님 아까 한도사님이 히말라야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지만은 저도 계속 유럽에 있었지만은 미슐랭님이 시칠리아에서 매일 저녁에 음식 사진 올리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 댓글을 안 다시고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그때는 근데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아니 좋아요 누르는데 네. 1초밖에 안 걸리는데. 저도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인도 땅에서 네. 아침도 만두, 저녁도 만두, 저녁에는 칼국수, 네. 그다음 날은 네. 해장으로 수제비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파스타를 무한 반복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차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시랑 파스타인 거예요. 네. 싫어하는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네. 그 너무나 변형도 많고 그 스토리텔링도 되고 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음식이어서 네. 앞으로 파스타를 계속 팔 마음이 있고요. 네. 네. 시칠리아에서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죠, 제가. 진짜 부러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동유럽에 오래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동유럽 그 동북부 유럽은 이 기후가 유럽이 중북부는 기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항상 고기와 돼지고기와 감자. 그렇죠. 닭고기와 감자예요. 감자가 꼭끼죠. 예, 물론 맥주는 맛있죠. 굉장히 체코라든지. 그래서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좀 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때쯤 되면은 크로아티아에 가서 이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지중해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깔라마리라는 게 있잖아요. 깔라마리. 네, 오징어. 오징어. 네, 튀겨도 먹고. 오징어보다는 좀 작고 네네. 꼴뚜기 한치 정도. 네. 그래서 튀겨도 먹고 이렇게 뭐 삶아서 약간 올리브 아니면 뭐 이렇게 먹는데 거기다 화이트 와인 마시는 게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미슐랭님 사진 보고는 그걸 먹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나와서 저녁에 따로 나와서 혼자 사서 이제 먹고 있으면서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니까. 미식가의 기본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다음 사진도 음식과 잘 찍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스파게티를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도 어려서부터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파게티 교회 입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플라잉 네, 스파게티라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가 있죠. 네, 저도 곧 입교를 네, 해야겠네요. 저는 이미 거기 신앙 고백을 하고 정식으로 입교한 신자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파스타가 굉장히 종류별로 딸리아 뗄레 저는 뭐 그 집에서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번 먹어보는 예.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할까요? 오늘? 집에 와인도 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음식 때문에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이제 그 이태리 음식인데 리조또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쌀을 이제 쌀죽에 가까운 것인데 쌀을 쌀을 살짝 그 밥을 해서 거기다 이제 버터 해서 살짝 해서 뭐 치즈도 올리나요? 네. 버터 살짝 해서 이제 볶아서 그 위에 이제 해물 같은 거 올리는 게 이제 이태리 해물 리조또인데 이태리가 이 음식이 발달한 게 밀라노 위에가 롬바르디아 평야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할 거예요. 유럽에서 거기서 쌀 농사를 짓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이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 일대에 이제 퍼져 있고 스페인은 빠에가 있잖아요. 그쵸. 빠에가. 네. 근데 이 리조또를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투어 일정 중에서 식사가 리조또를 넣으면은 꼭 그걸 안내를 해줘야 돼요. 설익었다. 설익었다. 그쵸.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설익었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고기 사람들은 쌀이 씹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쌀이 씹히는 맛으로 그러니까 겉만 살짝 있고 거기는 밥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냥 삶는데요.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처럼 뜸을 마지막에 들여야 되는데 뜸을 안 들이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쌀을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익는데 속은 안 익으니까 근데 그 맛이 또 은근히 맛있는데 그 쫄깃한 맛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 씹으면 거기서 또 단맛이 나잖아요. 쌀이.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우리 그룹 자리를 안내하고 저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리조또가 해물 리조또였어요. 보스니아에서 네움이라는 이제 지중해 있는 곳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밥이 안 익었다고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안 했구나.
근데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렇게 리조또는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날리는 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가 리조또 안 먹어본 사람 있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어본 거를 그렇죠. 기억한 거죠. 한국의 스파게티와 이탈리아 스파게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꼭 그 이태리 피자집이나 그 스파게티가 그 식당 가면 한국 우리 손님들이 찾는 게 있어요. 그렇죠. 피클. 왜 피클을 안 주냐고. 네, 이태리 가면 절대 안 줍니다. 심지어 한국은 김치도 주죠. 피클. 단무지도 주지 않아요? 단무지도 네. 줍니다. 그다음에 위에 뿌리는 치즈. 이탈리아 사람들 위에 뭐 뿌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파마산도 주고. 그것도 뭐 그다음에 피클을 왜 안 주냐. 파마산 치즈 가루 주는 거는 스파게티 집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네. 네. 그래서 리조또 때문에 이번에 올여름에 난처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제가 여행상상 지난번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네. 라스트라다님이 누가 프랑스 식당 갈래, 이태리 식당 갈래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태리 식당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제가 그때 약간 망설이다가 저도 네, 그렇다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한국에서라면 저는 이태리 식당 갑니다. 네, 네. 근데 그 유럽에서 이태리에 네. 가서 식당 갈래, 프랑스에 가서 식당 갈래 하면 전 프랑스 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슐랭님 그건 좀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가성비는 제가 네. 그 유물론자로서 열심히 따져본 결과 프랑스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그 생각을 가성비엔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 음식만 이태리는 아니겠죠. 식당에 앉아버리면은 바로 자리값을 받잖아요. 네. 2유로나 3유로. 그다음에 물을 네, 반드시 네. 시켜야 돼요. 프랑스는 수돗물을 줍니다. 그래서 네, 물값 자리값이 없어요. 여기서 이태리는 5유로가 비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좀 이렇게 그 정제된 듯한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의 느낌을 좋아하면은 프렌치 레스토랑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좀 제가 원래 좀 그렇죠. 어릴 때 네. 없이 자랐잖아요. 나폴리의 가난집에서. 서민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이죠. 저는 좀 아직도 약간 식당은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약간 좀 시끌벅적한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프리한 분위기가 좋아하면 네. 이태리 식당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저는 좀 앉아서. 예술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서 조금만 더 네. 개조해가지고 뭐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다 맛이 비슷한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번에 아까 미슐랭님의 그 네. 프랑스 이제 동행을 했던 그분이 계속 이태리 욕하는 거 그거 네. 이제 제 미슐랭님 페북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쵸. 남부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특유의 엉망진창이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당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뜻밖의 교통에서 말씀을 까먹고 안 네, 드렸는데 네.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피렌체에서 루카라는 데를 가려고 그 푸치니 네, 네, 오페라 네, 작곡가 푸치니 고향인 거기를 가려고 이탈리아. 예, 가려고 티켓을 사고 기사한테 보여줬더니 기사가 하고 펀칭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엉뚱한 데 내려줘요. 이상한 해변 도시에 내려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탈리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네가 이거 표 다 받지 않고 여기 온다는 거 알았지 네, 않냐? 그랬더니 네. 어깨 으쓱하고 그냥 여기 내리라고. 근데 이번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던 문제는 거예요. 이번에 원래 미슐랭님은 스페인을 좀 한 데다 이번에 여름에 이탈리아 책 사갔잖아요.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이탈리아 책은요. 제가 네. 그때 라스트라님이 고나시길래 네. 근데 볼 시간 없을 텐데 분명히라고 네. 생각했다가 한번 그래도 라스트라님이 네. 고나니까 네. 한번 네. 해서 사갔는데 네. 하나도 못 보고 네. 왔던 친구한테 돌려보냈어요. 중간에. 그래요. 그래도 스페인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좀 소통이 됐잖아요. 그죠? 소통은 원래 뭐 잘합니다. 저는. 라틴어 어근을 알면 대부분 네. 뭐 간단한 건 아니 외울 그리고 수 옆에 있죠. 있는 사람들 보고 네. 일단 인사부터 바로 하고 네. 그다음에 눈을 맞추면서 네. 네. 항상 그 독일은 기차가 늦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독일은. 이태리는 맨날 늦어요. 이태리는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특성하고 네. 좋아하는 선호한 여행지가 분명히 그렇죠. 관련이 네. 있는데 저는 프랑스로. 그러니까 미슐랭님 같은 타입은 이렇게 매우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엄격하고 정확하고 이런 규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가 체질에 맞고 그다음에 라스트라다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 남부 스페인, 그리스 이런 데가 맞죠. 좀 나사가 한 2개 정도 빠진 듯한. 네. 예, 그러면 이제 관광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음 편에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감동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댓글을 팍팍 남겨주시는 분에게 네. 남아있는 다르질링이나 아쌈티를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댓글 남겨주시고 추천,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소정의 선물 비엔나에서 사가지고 온 오리지널 웨하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너무 유물론자인 것 같아요. 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갑자기.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